음식 배달 가방을 맨 청년이 들어서는 순간 재벌 회장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사라졌던 아들과 똑같은 눈매, 똑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고 그 순간 자신의 아들임을 한 번에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강석진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죠. 식당 입구에서 배달 청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배달 가방을 메고 헬멧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청년의 얼굴이 보였죠.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30년 전 3살 때 놀이터에서 다쳤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석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죠. 청년이 주문번호를 확인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2번 테이블 주문하신 분 계세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석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죠. 그저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청년이 석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배달 가방을 든 손이 떨렸죠. 뭔가 떨어질 뻔했어요. 석진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요. 아, 여기 주문하신 거 맞으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음식을 테이블에 급하게 내려놓았죠. 거의 던지듯이요. 맛있게 드세요. 청년이 돌아섰어요. 뒷걸음질을 치다가 옆 테이블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석진이 손을 뻗었어요. 잠깐만. 하지만 청년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죠.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석진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청년이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헬멧도 제대로 안 쓴 채로요. 시동을 걸고 골목으로 사라졌죠. 서구야.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 아들이야. 비서실장 박영수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청년을 찾아. 지금 당장. 배달업체 로고 봤지? 하나로 배달이었어. 절대 놓치면 안 돼. 영수가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골목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도 멀리 사라진 후였죠. 석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을 찾았는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1995년 5월 15일 서구 세 번째 생일이었죠.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였어요. 서구가 로봇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은혜가 화장실에 간 사이 석진이 회사 전화를 받았어요. 딱 3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서구가 없었어요. 서구야. 석진은 미친 듯이 백화점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사라졌죠. 경찰이 왔고 백화점이 폐쇄됐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이틀 후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찾고 싶으면 10억 준비해. 석진은 돈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끊겼죠. 아내 은혜는 매일 울었어요. 서구 방에서 잤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죠. 내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2년 후 은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 작은 비디오 테이프를 건넸어요. 서구를 찾거든. 이걸 보여줘요. 그게 은혜의 마지막 말이었죠. 석진은 그 테이프를 28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서구 없이 어떻게 보겠어요? 혼자 남은 석진은 아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뒤졌죠. 하지만 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매년 5월 15일이면 석진은 백화점 앞 벤치로 갔습니다. 초코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켰죠. 서구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너를 찾을게. 30번이었어요. 30번의 생일. 30개의 케이크.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년 만에 석진은 아들을 봤어요.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하지만 배달업체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로 배달이 맞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그 업체를 찾아가. 그 시간대에 이 근처에서 배달한 라이더가 누군지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석진은 창밖을 봤어요. 내 아들이야. 영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도련님을 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 왼쪽 눈썹이 흉터. 3살 때 그네에 부딪혀서 다쳤던 자리야. 얼굴도 은혜를 닮았어. 내 아들이 맞아.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간 석진과 함께 아들을 찾았던 사람이었죠. 매년 생일마다 백화점까지 운전해서 모셨습니다. 내일 제일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꼭 찾아내겠습니다. 석진은 식당을 나왔어요. 영수가 부축했죠.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석진은 창밖만 봤어요. 지나가는 오토바이마다 쳐다봤습니다. 혹시 서구가 아닐까 싶어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석진은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죠.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서구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아내 은혜가 서구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서구 손목에는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살 서구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는 3살 서구였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죠. 촛불 3개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빈 페이지였죠. 석진은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서구야, 아빠가 찾았어. 드디어 찾았단다. 그날 밤 석진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어요. 새벽 1시, 2시, 3시. 석진은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거리는 조용했죠. 혹시나 싶어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지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새벽 5시가 됐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석진은 생각했어요. 왜 청년은 도망쳤을까? 왜 그렇게 놀랐을까? 혹시 나를 알아본 걸까? 석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아빠라는 걸. 그렇다면 왜 도망쳤을까요?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석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석진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구야, 기다려라. 아빠가 꼭 찾을 거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새벽 6시에 움직였습니다. 배달 본사를 찾아갔어요.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죠. 영수는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바로 내려서 사장실로 향했죠. 석진그룹 비서실장 박영수입니다.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랐어요. 석진그룹이라는 이름이에요. 30분 후 영수는 배달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경 이 근처 식당에 배달한 라이더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김민호라는 라이더입니다. 33세, 고아원 출신이고요.
영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영수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명의로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1시간 후 영수는 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석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름이 뭐라고 했어? 김민호라고 합니다. 33세, 고아원 출신입니다. 고아원? 석진의 손이 떨렸죠. 어느 고아원이야? 사랑 고아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30년 전에 맡겨진 기록이 있습니다. 석진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30년 전, 나이도 맞았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시기도 일치했죠. 주소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석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호, 김민호, 서구가 아니라 민호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석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썼던 수첩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5년 5월 16일. 서구야, 아빠가 널 찾을 거야. 석진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였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5월 17일. 서구야, 오늘도 못 찾았어. 미안해. 그 다음 페이지. 5월 18일. 서구야, 어디 있니? 아빠가 보고 싶어. 석진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 줄씩 쓴 편지였어요. 5월 15일. 너의 5번째 생일이야. 엄마가 하늘로 갔어. 엄마 대신 아빠가 평생 찾을게. 2000년 5월 15일. 8번째 생일. 초등학교 들어갔을 나이네. 학교는 재미있니? 2005년 5월 15일. 13번째 생일. 중학생이 됐구나. 친구들은 많니? 2010년 5월 15일. 18번째 생일. 성인 됐구나. 어떤 청년으로 자랐을까? 2015년 5월 15일. 23번째 생일. 서구야, 아빠는 이제 62이야. 늙었어. 그래도 널 찾을 거야. 2020년 5월 15일. 28번째 생일. 아빠는 너를 못 찾을까봐 매일 두려워.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5년 5월 15일. 33번째 생일. 서구야, 아빠 늙었어. 이제 70이야. 머리가 다 새버렸어. 널 찾을 수 있을까? 석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만 950일이었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석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서구야, 아니 민호야, 이제 너가 이걸 볼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석진은 결정했습니다. 바로 찾아가고 싶었어요. 당장 민호를 만나고 싶었죠. 하지만 영수가 말렸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33년을 혼자 살았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석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천천히 해야지. 놀라게 하면 안 돼. 영수가 며칠간 민호를 조사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했어요. 밤 10시에 퇴근했죠. 하루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배달 일만 했죠. 석진은 보고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영수가 더 조사했습니다. 민호의 과거를요. 사랑 고아원 원장을 만났어요. 이순이라는 75세 할머니였죠. 민호요? 착한 아이죠. 고아원 출신인데도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더라고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30년 전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월 20일이었어요. 고아원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었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싼 신발도 신고 있었고요. 나이는 3살쯤 됐을 거예요.
영수는 메모했습니다. 유괴 사건이 5월 15일이었어요. 엿새 후에 고아원에 나타난 거죠. 혹시 다른 물건은 없었습니까? 순이가 망설였어요. 사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팔찌가 하나 있었어요. 옷 속에 숨겨져 있었죠. 고급 은팔찌였어요.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민우한테 줬어요. 20살 때요. 너가 컸을 때 주려고 보관했다고 했죠. 사실은 제가 숨겼던 건데. 순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수는 즉시 석진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은팔찌가 있었다고 합니다. 석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은팔찌, 우리 아내가 서구 돌잔치 때 직접 새긴 거야. 안쪽에 서구라고 새겨져 있어.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시기, 고아원, 은팔찌. 석진은 확신했어요. 민우가 서구라고요. 그날 밤 석진은 또 잠을 못 잤습니다. 민우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놀라서 떨던 손, 급하게 도망치던 모습. 왜 그랬을까요? 석진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민우도 알고 있었던 걸까? 자신이 석진의 아들이라는 걸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석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석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우가 배달하는 지역의 한 식당을 예약했어요. 영수가 가짜 주문을 했죠. 석진은 그 식당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죠. 석진은 숨을 죽였어요. 민우가 주문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석진 쪽으로 걸어왔어요. 주문하신 음식입니다. 민우가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석진을 쳐다봤죠.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의 얼굴이 또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어요. 석진이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민우가 멈췄어요. 돌아봤죠.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고 싶어서요.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아, 저 괜찮습니다. 배달이 밀려서요. 그럼 이거라도. 석진이 명함을 꺼냈어요. 명함을 뒤집었습니다. 펜을 꺼내 뭔가 적었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민우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감사합니다. 민우가 급히 나갔습니다. 석진은 민우의 뒷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구야, 아빠야. 그날 밤 석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했어요. 민우가 명함을 봤을까? 뒷면의 글씨를 봤을까? 전화가 올까요? 석진은 핸드폰을 쥐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석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전화해라. 제발. 하지만 그날 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생각했어요. 민우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보고 도망쳤죠. 왜일까요? 석진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영수가 또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민우 씨가 3년 전부터 우리 회사 근처에서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석진이 눈을 떴어요. 뭐? 다른 구역도 많은데 석진 그룹 본사 근처에서만 일합니다. 수입도 다른 구역보다 적은데도요. 석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회장님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석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3년 전부터 민우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요. 석진은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서구가 날 찾고 있었어. 그날 밤 석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민우를 만나야 했습니다. 제대로 만나야 했죠. 석진은 영수에게 말했어요.
DNA 검사를 준비해. 확실하게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석진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또 꺼냈습니다. 3살 서구의 사진을 봤어요.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지. 30년 만에. 석진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명함을 보고 있을까? 전화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걸까? 석진은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없었어요. 석진은 한숨을 쉬었죠.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방법을 찾을게. 그날 밤도 석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어요. 30년을 찾았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석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서구야. 아니 민호야. 아빠가 너무 급하게 굴면 안 되겠지. 천천히 다가갈게. 석진은 그날 밤 또 서재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석진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구의 옷가지들이 있었어요. 3살 때 입던 옷들, 작은 신발, 장난감들. 석진은 작은 티셔츠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티셔츠였어요. 서구가 제일 좋아하던 거였죠. 로봇 그려져 있는 거. 석진은 티셔츠를 가슴에 안았어요. 30년 전 서구의 냄새는 이미 사라졌지만요.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아침부터 서구는 들떠 있었어요. 이 노란 티셔츠를 입고 싶다고 했죠. 아빠, 오늘 로봇 옷 입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서구 생일이니까. 아내 은혜가 서구에게 티셔츠를 입혀줬어요. 서구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죠. 로봇이다. 나 로봇.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그날 오전 석진은 회사 일이 있었어요. 오후에 백화점 가기로 했죠. 여보, 서구랑 먼저 백화점 갈까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 같이 가자. 오후 2시면 일 끝나. 알았어요. 오후 2시 석진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빨리 가요. 그래, 가자.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죠. 로봇 있는 데로 가요. 서구가 석진의 손을 잡고 끌었어요. 장난감 코너로 갔습니다. 6층이었어요. 서구는 눈이 반짝였죠. 와, 로봇이다. 진열대에 변신 로봇들이 가득했어요. 서구가 제일 좋아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이거 살래? 네, 이거요. 서구가 빨간 로봇을 골랐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석진은 서구와 함께 로봇을 구경했어요. 서구가 로봇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죠. 아빠, 이거 변신해요. 그래, 변신 로봇이야. 그때 석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긴급이라고 했죠. 서구야, 아빠 전화 좀 받을게. 여기 있어. 네. 석진은 코너 옆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네, 회장입니다. 회사 상무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건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석진은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서구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로봇을 보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잡으세요. 전화가 3분 걸렸어요. 길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어요. 서구가 없었습니다. 서구야? 진열대 앞이 비어 있었어요. 석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구야.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야. 어디 있어? 석진은 옆 코너로 뛰어갔어요. 인형 코너였죠. 없었습니다. 게임 코너로 갔어요. 없었어요.
서구야. 석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석진은 미친 듯이 6층 전체를 뛰어다녔습니다. 옷 코너, 신발 코너, 문구 코너, 모든 곳을 뒤졌어요. 없었어요. 석진은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5층, 4층, 3층, 모든 층을 뒤졌어요. 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은혜가 석진을 봤어요. 여보, 왜 그래요? 서구는? 석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못 찾겠어. 사라졌어. 뭐라고요? 은혜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서구야, 서구야.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백화점 안이 술렁거렸어요. 석진은 안내 데스크로 뛰어갔습니다. 애가 없어졌어요. 미아 방송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3살 남자아이, 노란색 티셔츠에 로봇 그림. 키는 90cm 정도. 방송이 나갔어요. 미아 찾습니다. 3살 남자아이, 노란색 로봇 티셔츠.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석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백화점이 폐쇄됐습니다. 모든 출입구가 막혔죠. 직원들이 총출동했어요. 경찰견도 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서구가 나타났습니다. 장난감 코너에서 걸어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혼자였어요.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밖으로요. 다음 화면은 복도였어요. 서구가 누군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화면에 안 나왔어요. 키가 컸던 것 같았습니다. 성인이었죠. 마지막 화면은 비상계단이었어요. 서구가 계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은 없었어요. 비상계단에는 CCTV가 없었던 거죠. 경찰이 비상계단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서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구야, 서구야. 석진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을 보며 울었죠. 제발, 제발.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석진은 잠도 못 자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기계음이었어요. 변조된 목소리였죠. 아들 찾고 싶으면 10억 준비해. 내일 연락하겠다. 서구가 어디 있어요? 서구는 괜찮아요? 내일 연락한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석진은 즉시 돈을 준비했어요. 10억? 회사 금고에서 현금으로 준비했죠. 하지만 다음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전국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범인도 서구도 사라졌죠. 은혜는 무너졌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밥을 안 먹었죠. 잠도 안 잤습니다. 서구 방에서만 있었어요. 서구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서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서구 옆에 있었어야 했어요. 은혜는 자신을 책망했어요. 매일매일요. 석진도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전화만 안 받았어도 3분만 서구를 안 봤으면 이런 일이. 1년이 지났어요. 은혜의 몸무게는 30kg대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해골처럼 말랐어요. 여보, 밥 좀 먹어. 제발. 못 먹겠어요. 서구 생각하면 목이 안 넘어가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은혜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심장이 약해져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으로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석진은 은혜 병상 옆에 앉았어요.
은혜가 눈을 떴습니다. 여보, 말하지 마, 여보. 힘아껴. 서구를 꼭 찾아줘요.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당신도 같이 찾자. 힘내. 은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은혜가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이거 서구한테 주세요. 이게 뭐야? 서구한테 주는 엄마 편지예요. 은혜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구야, 미안해. 엄마가 못 지켜줘서. 그게 은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어졌어요.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죠. 여보, 여보. 석진이 소리쳤지만 은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석진은 은혜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미안해. 내가 못 지켰어. 서구도 당신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석진은 은혜가 남긴 비디오 테이프를 받았어요. 하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구가 없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석진은 테이프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서구를 찾을 거야. 꼭 찾아서 이 테이프를 보여줄 거야. 석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없는 빈집에요. 서구 방은 그대로 뒀어요. 3살 때 장난감들, 옷들, 침대 모두 그대로였죠. 먼지가 쌓였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치우지 않았어요. 서구가 돌아오면 다시 쓸 거야.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석진은 백화점 앞으로 갔습니다. 그 벤치에 앉았어요. 초코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죠. 서구야, 생일 축하해. 아빠가 너를 찾을 거야.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석진은 신경 쓰지 않았죠. 아들 생일이었으니까요. 석진은 매년 아내 산소에도 갔습니다. 여보, 아직 못 찾았소. 미안하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오. 30년이 흘렀습니다. 석진의 머리는 새하얗게 샜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구를 찾을 때까지는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석진은 서구를 찾았어요. 민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서구를요. 석진은 노란 티셔츠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구야, 이제 만날 수 있겠지. 30년 만에 석진은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찾았소. 우리 서구, 드디어 찾았소. 석진은 민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33년을 혼자 살았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겠지. 석진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며칠간 민호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영수가 보고했죠.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밤 10시에 퇴근하고요. 하루 16시간을 일합니다. 석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회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 영수가 지도를 펼쳤어요. 민호 씨가 배달하는 구역입니다. 모두 우리 회사 반경 2km 아니에요. 석진이 지도를 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모두 석진 그룹 본사 근처였죠. 다른 구역은 수입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3년 전부터 이 구역만 고집합니다. 석진의 손이 떨렸어요. 왜 이 근처만?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석진은 숨이 멎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보려고 3년 전부터요. 그럼 민호가 날 알고 있었단 말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서구가 아빠를 찾고 있었어. 그날 밤 석진은 다시 계획을 세웠어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민호가 놀랄 테니까요.
우연을 가장하기로 했죠. 이틀 후 석진은 민호가 자주 배달하는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석진은 식당 창가에 앉아 기다렸죠. 영수가 가짜 배달 주문을 했습니다. 30분 후 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석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호가 주문 번호를 확인하며 다가왔죠. 15번 테이블 주문하신 분 계세요? 석진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석진을 봤어요. 또 그 반응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졌죠. 손이 떨렸습니다. 석진은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뭔가 알고 있다고요. 네, 여기요. 석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음식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맛있게 드세요. 민호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석진이 말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고 싶어서요. 민호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죠. 아, 저 괜찮습니다. 배달이 밀려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진은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급하게 굴면 안 되니까요. 그럼 이거라도. 석진은 명함을 꺼냈어요. 명함을 보고 있는 민호를 보며 석진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남기고 싶어? 석진은 명함을 뒤집었어요. 펜을 꺼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들아라고 쓸 순 없었어요. 놀랄 테니까요. 석진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썼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밑에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석진은 민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민호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사합니다. 민호가 급히 나갔어요. 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석진은 민호의 뒷모습을 봤어요. 명함을 볼까? 뒷면을 볼까? 석진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전화해줘. 그날 밤 민호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밤 10시였어요. 몸이 무거웠죠. 작은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됐어요. 책상, 침대, 작은 옷장. 그게 전부였죠. 민호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석진, 석진 그룹 회장. 민호는 명함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 밑에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죠.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저한테. 민호는 명함을 책상에 놓았어요. 한참 쳐다봤습니다. 손글씨였어요. 또박또박 쓴 글씨였죠. 떨리는 글씨 같았습니다. 민호는 펜을 꺼냈어요. 종이 위에 글씨를 따라 써봤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민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봤어요. 누르려고 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뭐라고 말하지?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민호는 명함을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 생각만 났죠. 민호는 다시 일어나 명함을 꺼냈어요. 뒷면을 또 봤습니다. 연락 주세요. 민호는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명함을 계속 보고 또 봤어요.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민호는 매일 밤 명함을 꺼내서 봤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수십 번 읽었어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2년 전처럼 또 거절당하면 민호는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석진은 매일 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가 있나 봤습니다. 없었어요. 문자가 왔나 확인했죠.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석진은 초조했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지? 명함을 안 본 걸까? 아니면 버린 걸까? 영수가 위로했어요. 시간을 좀 더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급하게 굴면 안 되지. 하지만 석진은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하루가 더 길게 느껴졌죠. 석진은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 확실하게 하고 싶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접 만나야겠어. 제대로 만나서 얘기하자. 석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호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녁 10시쯤이면 민호가 돌아올 테니까요. 사흘 후 석진은 민호 고시원 앞에 갔습니다. 저녁 9시부터 기다렸어요. 차 안에 앉아서요. 9시 30분이 됐습니다. 10시가 됐어요. 10시 10분. 골목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어요. 헬멧을 벗고 고시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석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어요. 민호 씨,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석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회장님? 저녁 늦었는데 수고 많으시네요. 민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기, 어떻게? 석진이 말했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근처 카페로 갈까요? 아, 제 방이 좁긴 한데 괜찮으시면. 석진은 놀랐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초대한 거예요. 괜찮아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민호가 고시원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이었습니다. 민호가 방문을 열었어요. 너무 좁아요. 석진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좁았어요. 3평도 안 됐죠. 책상, 침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정리가 잘 돼 있었죠. 석진은 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벽에 신문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스크랩이었어요. 모두 석진 그룹 관련 기사들이었죠. 석진 회장, 신사업 진출, 석진 그룹, 사회공헌 10억 기부, 석진 회장, 잃어버린 아들 아직도 찾아, 석진 그룹, 젊은 인재 600명 채용, 수십 개의 기사였습니다. 모두 노랗게 발에 있었어요. 오래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사 옆에 작은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석진은 가까이 다가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언젠가 용기 낼 수 있을까? 오늘도 6시에 봤다. 멀리서라도. 2년 전 편지. 아직도 후회된다. 한 번만 더 용기를. 회장님 건강하시길. 석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민호야, 너가 이렇게.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도 울었어요. 죄송해요. 창피하죠. 고시원에서 신문 오려붙이고 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날 이렇게 생각해줘서. 석진은 벽에 붙은 메모지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아버지, 너도 날 아버지라고 생각했구나. 저는 확실하진 않았어요. 그냥 혹시나. 석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3년 전이요.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회장님이 아들을 찾는다고. 나이랑 시기가 맞아서 혹시나 했어요. 석진은 오열했습니다. 3년이나 혼자 그렇게. 민호도 울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2년 전에 편지 보냈는데 거절당해서 그 후론 석진이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편지를 못 받았어. 비서가 막았어. 아빠는 몰랐어. 민호가 석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예요? 정말이야. 오늘 알았어. 너가 얼마나 용기 냈을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정말 미안해. 부자는 고시원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3년, 2년의 시간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석진은 민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민호도 석진의 품에서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석진은 민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2년 전 편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응, 벽에 있는 메모 봤어. 민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석진이 공책을 받았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였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다. 석진 그룹 회장이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다고. 나이가 맞다. 시기도 맞다. 혹시 나일까? 석진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석진 그룹 본사 근처에서 배달을 시작했다. 혹시 회장님을 볼 수 있을까? 멀리서라도. 다음 페이지. 매일 저녁 6시에 본사 앞을 지나간다. 오늘 회장님 차를 봤다. 가슴이 뛰었다.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물어봤다. 내가 고아원에 온 날짜. 1995년 5월 20일이라고 하셨다. 회장님 아들이 사라진 지 엿새 후다. 은팔찌를 다시 봤다. 안쪽에 서구라고 새겨져 있다. 내 원래 이름일까? 석진은 울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1년이 지났다. 아직도 확신이 안 선다. 하지만 매일 회장님 차를 본다. 용기를 내기로 했다. 편지를 쓰기로 했다. 석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그때 편지를 쓴 거구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뭐라고 쓸지. 민호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이게 편지 초안이에요. 석진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회장님께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33세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995년 5월 20일에 고아원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회장님이 찾으시는 아들일까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팔찌가 있습니다. 안에 서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호 올림. 석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용기 내서 민호가 말했어요. 이 편지를 석진 그룹 본사로 보냈어요. 2023년 5월 15일에요. 5월 15일. 너의 생일날. 네. 제 생일인지도 모르지만 기사에서 본 날짜였어요. 그날 용기를 내서 보냈어요. 석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장이 왔어?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네. 한 달 후에요. 6월에 민호가 서랍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공식 문서 같은 종이였어요. 석진 그룹 로고가 찍혀 있었죠. 석진이 받아 읽었습니다. 김민호 씨께 귀하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사기 행위로 의심됩니다. 석진 그룹은 이러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연락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그룹 비서실.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차갑고 강했어요. 경고장 같았죠.
이게 누가 보낸 거야? 석진은 비서실이라고 쓰여 있는 걸 봤습니다. 박영수였어요.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수가 이걸 민호가 말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무서웠어요. 법적 대응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 사기꾼인가 싶었어요.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후론 감히 다시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경고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석진은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영수 그 자식이. 석진은 즉시 영수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민호 씨 고시원으로 와. 네. 지금요? 지금 당장. 30분 후 영수가 도착했습니다. 고시원 방문을 두드렸어요. 석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차가웠어요. 들어와. 영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를 봤죠. 회장님 무슨. 석진이 편지를 영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수가 편지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너가 보낸 거지? 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석진이 소리쳤어요. 너가 감히 내 아들한테.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2년 전이야. 2023년 6월 민호가 편지를 보냈어. 그런데 너는 사기라고 했어. 법적 대응까지 운운하면서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사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장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보호하려고. 보호? 넌 내 아들을 막았어. 2년이야. 2년 동안 민호는 날 보고도 말을 못했어. 너가 보낸 경고장 때문에. 민호가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석진은 영수를 봤습니다. 영수, 넌 30년간 나와 함께 서구를 찾았어. 그 공로는 인정해. 하지만 2년 전 일은 용서할 수 없어. 영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비서실장에서 물러나. 영수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석진이 말했습니다. 대신 민호 교육 담당으로 가. 너가 막았던 아들을 너가 회사에 적응시켜줘. 그게 너의 속죄야. 영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평생 도련님을 모시겠습니다. 영수가 민호에게 절했습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민호가 당황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제가 도련님과 회장님을 2년이나 막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석진이 영수를 일으켰습니다. 이제가 내일부터 준비해. 알겠습니다. 영수가 나갔어요. 방에는 석진과 민호만 남았습니다. 석진이 민호를 봤어요. 민호야, 1년 전 일도 들었어. 네, 너가 날 구해줬다며. 내가 쓰러졌을 때. 민호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영수가 조사했어. 병원 CCTV에 너가 찍혀 있더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요. 그때도 넌 날 알아봤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았어요. 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경고장이 너무 무서워서 법적 대응 당할까봐. 석진은 민호를 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가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석진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이상한 게 있어. 네, 영수가 조사했는데 1년 전부터 내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켰대.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석진이 말했어요. 치킨, 피자, 중국집. 한 달에 20번 넘게. 나도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민호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게 너도 알고 있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번 갔었어요. 회장님 집에. 석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3번? 네. 비대면 배달이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는 거. 벨 누르고 엘리베이터 타면 회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봤어요. 문 열고 음식 가져가시는 거.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가 3번이나 그렇게 가까이. 네. 하지만 저는 말을 못했어요. 석진은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만났잖아. 석진은 민호를 놓아주고 말했어요. 민호야, DNA 검사를 하자. 확실하게 하고 싶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확실히 알고 싶어요. 내일 병원 가자. 그리고 석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 얘기가 많아. 30년 동안 못한 얘기들. 민호도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33년 동안. 그날 밤 석진은 민호와 함께 늦게까지 얘기했어요. 민호의 지난 33년을요. 석진의 지난 30년을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들을요. 새벽 2시가 됐을 때 석진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겠구나. 너도 쉬어야지. 네. 조심히 가세요. 석진이 문을 나서려다 멈췄어요. 민호야. 네. 고마워. 날 찾아줘서 3년 동안 매일.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찾아주셔서. 석진은 민호를 한 번 더 안았어요. 내일 보자. 병원에서. 네. 회장님. 석진이 나갔습니다. 민호는 문을 닫고 방에 혼자 남았어요.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또 봤어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민호는 명함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날 밤 민호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다음 날 아침 석진은 민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서였어요. 긴장되시죠?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석진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정확한 결과 나올 거예요. 체열이 끝났습니다. 석진과 민호는 병원을 나왔어요. 민호야, 밥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먹자. 둘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석진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고시원 벽에 붙은 메모들. 다시 생각나네. 민호가 수줍게 웃었어요. 창피했죠? 아니야. 고마웠어. 석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근데 민호야, 책상 위에 통장이 있던데. 민호가 당황했어요. 아, 그거요. 잔액을 봤어. 2천만 원. 어떻게 모은 거야?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요. 이 돈은 뭐에 쓰려고?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어요. 혹시, 정말 혹시 회장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DNA 검사 비용이랑 폐 끼치지 않으려고.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고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면 돈 때문이라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쓸 돈은 제가 준비하려고 배달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하루 10만 원 벌면 5만 원은 저축하고. 석진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너가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 그리고요. 응?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72번째 생신에 좋은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한 번도 못 드렸으니까. 석진은 눈물이 났어요. 선물은 너가 돌아온 게 선물이야. 밥을 먹고 나서 석진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호텔 라운지로 갈까?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 네.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었죠.
석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어.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석진이 사진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게 너의 돌잔치 사진이야. 사진 속에는 아기가 있었어요. 안에 은혜가 안고 있었죠. 민우는 처음 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돌잔치 때 보면 손목에 민우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아기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손목을 만졌어요. 지금도 차고 있는 은팔찌였죠. 이거 그때부터 그래. 엄마가 직접 새겨준 거야. 돌잔치 선물이었어. 민우가 은팔찌를 풀었습니다. 안쪽을 봤어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서구. 석진이 은팔찌를 받아 만졌습니다. 이게 우리 아내가 직접 새긴 거야. 서구 돌잔치 때 석진의 눈물이 은팔찌 위로 떨어졌어요. 민우야, 너 원래 이름은 강서구야. 하지만 너가 민우로 살고 싶다면 민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33년간 민우였어요. 이제 와서 서구는 낯설어요. 그럼 민우로 살래? 아니면 민우가 생각했어요. 둘 다요. 민우도 저고 서구도 저니까요. 법적으로는 김민우로 살고 싶어요. 33년 정체성을 존중하고 싶어요. 그냥 강석진 회장님의 아들인 김민우로요. 석진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민우, 아니 서구, 둘 다 너의 이름이야. 석진이 다음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너 2돌 때, 이건 3살 때, 유괴당하기 1달 전이야. 민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들이었죠. 이 사진들, 제가 가져도 돼요? 당연하지. 너의 사진이잖아. 민우는 사진을 소중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석진이 말했어요. 민우야, 할 얘기가 더 있어. 네, 매년 너 생일마다 아빠가 뭘 했는지 알아?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백화점 앞 벤치에 갔어. 너가 유괴당한 그 백화점. 거기 앞에 벤치가 있거든. 거기 앉아서 초코 케이크를 샀어. 너가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 촛불을 켜고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매년? 응. 30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너의 생일이면 꼭 갔어. 서구야, 어디 있니? 아빠가 너를 찾을게. 그렇게 말하면서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제 생일도 몰랐어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년 혼자 석진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내가 평생 축하해줄게. 남은 생일 전부 같이 케이크 먹고 같이 촛불 끄고. 민우는 석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석진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석진과 민우는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석진이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죠.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부자 확률 99.9%. 석진과 민우는 서로를 봤습니다. 부자가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둘 다 말없이 울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나갔어요. 부자만 남겨두고요. 석진이 민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서구, 민우. 민우도 석진을 안았어요. 아버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진은 멈췄어요. 민우야, 방금 뭐라고 했어? 민우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을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석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시 한 번만 불러줘.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 아빠야. 너의 아빠야.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세요? 그래, 정말이야. 이제 확실해. 너가 내 아들이야. 석진은 민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호야. 아니, 석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이제 반말해도 될까? 아빠가 아들한테.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석진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그 호칭에 얼어붙었어요. 33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부르는 게요. 우리 민호야.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석진도 울면서 민호를 꼭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아빠가 있어. 평생 지켜줄게. 병원을 나오는 길에 석진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집에 가자. 너의 집에. 네. 어디요? 아빠 집. 이제 너 집이기도 해. 석진은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민호는 처음 보는 집이었죠. 너무 크네요. 그래.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 너가 없어서. 석진은 민호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방 앞에 섰어요. 이 방은 30년간 안 열었어. 석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3살 아이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장난감들, 작은 침대, 옷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모두 그대로였죠. 이게 너의 방이야. 서구방. 민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 로봇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두 3살 아이 것들이었어요. 30년간. 이대로. 그래. 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언젠가는. 민호는 책상 위에 로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제 거였어요? 응. 너가 제일 좋아하던 로봇이야. 유괴당한 날. 이걸 사러 백화점에 갔었어. 민호는 로봇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해요. 석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3살이었잖아.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있다는 거야. 석진은 침대 시트를 털었어요. 이제 이 방 정리하자. 너가 쓸 수 있게.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너의 방인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배달 일을 하고 싶어요. 고시원도 계속 다니고 싶고요. 석진은 놀랐습니다. 왜? 여기 있으면 되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천천히. 아버지랑 가까워지고 싶어요. 급하게 하면 어색할 것 같아요. 석진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눈이 진지했어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아빠는 기다릴게. 천천히. 민호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석진도 웃었습니다. 우리 민호. 정말 독립적이구나. 아빠 닮았어. 그날 저녁 석진은 민호를 데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민호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일단 배달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래, 좋아.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 회사 배우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석진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아빠한테 큰 도움이야. 돌아와줘서. 민호도 석진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아버지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석진은 민호를 고시원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내일 보자. 밥 같이 먹고. 네, 아버지. 민호가 내렸어요. 석진은 민호가 고시원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찾았다. 정말 찾았어. 우리 서구를. 석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 산소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지만 괜찮았어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찾았소. 우리 서구. 민호, 찾았소. 30년 만에. 당신 말대로 끝까지 찾았소. 고마웠소. 비디오 남겨줘서 이제 민호한테 보여줄 수 있겠소. 석진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죠. 석진은 웃었습니다. 여보도 기뻐하는구먼. 고마웠소. 일주일 후 석진은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조카 강태호도 있었죠. 태호는 50세, 회사 전무였어요. 석진의 동생 아들이었습니다. 석진이 일어섰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임원들이 집중했죠. 석진은 숨을 깊이 쉬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30년 전 유괴당한 제 아들,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아버지, 정말 확실하십니까? DNA 검사까지 했어. 99.9% 일치야.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큰아버지, 요즘 DNA 검사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태호야.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왼쪽 눈썹이 흉터, 은팔찌, 고아원 기록, 모든 게 일치해.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고시원에 살고 있어. 배달 일을 하고. 임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배달 라이더요? 33년간 고아원에서 자랐대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도 있고. 석진이 태호를 쳐다봤어요. 상속? 그게 지금 중요해?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33년간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재벌 아들이라고? 말이 됩니까? 너가 감히. 석진이 소리쳤습니다. 태호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주들, 직원들 모두 불안해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기관에서요. 그리고 철저한 신원조사도 필요합니다. 석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재검사해. 하지만 결과는 똑같을 거야. 2주일 후 독립기관에서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99.9% 일치였어요. 하지만 태호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해서 민호를 조사했어요. 고아원 출신이 갑자기 재벌 아들? 완벽한 사기 시나리오 아닙니까? 민호는 상처받았습니다. 석진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태호 전무님이 저를 계속 의심하세요. 회사가 불안해한대요. 석진은 화가 났습니다. 민호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해결할게. 석진은 태호를 불렀어요. 태호야, 이제 그만해. 큰아버지, 저는 회사를 지키려는 겁니다. 내 아들을 의심하지 마. 증거가 부족합니다. 석진이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 DNA가 증거야. 은팔찌가 증거고. 태호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민호 씨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뭐? 석진은 자료를 받아봤어요. 민호의 고아원 기록, 학교 기록, 일한 곳들. 이걸 왜 조사해?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석진은 자료를 집어던졌습니다. 넌 지금 질투하고 있는 거야. 상속 때문에.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연하죠. 33년간 한 번도 안 나타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 아들, 말이 됩니까? 그래, 너의 말도 이해해. 하지만 민호는 내 아들이야. 사실이란 말이야. 그때 박영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영수가 자료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1년 전 회장님께서 길에서 쓰러지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응, 과로로 쓰러졌었지. 누가 119 불러줬다고.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석진이 자료를 봤어요. 병원 CCTV 사진이 있었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석진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였죠. 민호였습니다. 석진의 손이 떨렸어요. 민호가 날 구해줬어?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4년 10월 12일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사 근처 길에서 과로로 쓰러지셨을 때 지나가던 배달 라이더가 멈췄습니다. 민호 씨였습니다. 석진은 CCTV 사진을 뚫어지게 봤어요. 민호가 날, 영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반쯤 의식이 있으셨죠. 민호 씨는 보호자 오실 때까지 지켜줬고요. 석진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흐릿하게 누군가의 얼굴을 봤던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구해준 거였구나. 영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민호 씨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하시더니 조용히 가셨습니다. 병원비도 안 받으시고요. 태우가 자료를 봤어요. 이게 1년 전이라고요? 네. 태우가 계산했습니다. 그럼 편지 거절당한 지 1년 후네요. 석진이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1년 전 아빠 구해준 거 왜 말 안 했어? 전화 너머로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CCTV에 찍혀 있었어. 영수가 확인했어. 민호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경고장이 너무 무서웠어요. 2년 전에 받은 경고장.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이라고. 제가 다시 말하면 정말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냥 회장님이 무사하신 걸로 만족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도 살아계신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석진은 전화를 끊고 태호를 받습니다. 들었지? 민우는 아빠인 줄 알면서도 날 구해주고 조용히 떠났어. 경고장이 무서워서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회장님 유괴 사건 진상도 밝혀졌습니다. 30년 전 범인은 회장님 경쟁사의 사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려던 음모였죠. 석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쟁사? 네. 하지만 범인은 양심의 가책으로 아이를 해치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범인은 10년 전 이미 사망했고요. 석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결국 회사 경쟁 때문에 서구가 민호 씨는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태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회장님 아들이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무님, 고아원 친구들도 인터뷰했습니다. 영수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첫 번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제일 과묵했어요. 근데 은팔찌는 항상 차고 있었죠. 한번 잃어버렸을 때 사흘 밤낮 울었어요. 그게 유일한 가족 같았대요. 두 번째 목소리였어요. 민호가 20살 때 말했어요. 나 꼭 부모님 찾을 거야 라고. 우리는 다 포기했는데 혼자 계속 찾더라고요. 도서관 가서 신문 찾아보고. 세 번째는 고아원 원장 목소리였습니다. 민호는 성인 되고도 가끔 연락했어요. 원장 선생님, 혹시 제 부모님 단서 더 없나요? 30살까지.
한 번도 포기 안 했어요. 그리고 힘들게 번 돈으로 매달 10만 원씩 기부했죠.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수가 말했습니다. 전무님 변호사분께서 보고서를 보내셨습니다. 태호가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변호사의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호 씨의 진술과 행동은 30년간 일관됩니다. 사기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진심으로 판단됩니다. 태호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어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석진이 태호를 봤어요. 이제 믿어? 네. 제가 너무 의심했습니다. CCTV, 고아원 친구들 증언, 3년간 일관된 행동. 이 정도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석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야, 너의 입장도 이해해. 회사를 생각하는 거니까. 하지만 민호는 내 아들이야. 이제 인정해줘. 네, 큰아버지. 며칠 후 태호는 민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당연한 의심이었어요. 아닙니다. CCTV 다 확인했습니다. 3년간 정말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회사 앞을 지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고아원 친구들 증언까지 진심이었습니다. 태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민호 씨 상속분 계산서입니다. 민호가 놀랐어요. 상속분?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30년치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법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전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가족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태호가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욕심부렸던 거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 동생.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태호 형님, 서구라고 부를까요? 아니면 민호로? 민호가 웃었어요. 민호라고 해주세요. 편해서요. 알겠습니다. 민호 동생. 그날 저녁 석진은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태호가 널 만났다며? 네, 아버지. 사과하러 오셨어요. 그래. 이제 다들 인정하는구나. 네. 근데 아버지. 응? 1년 전 일. 어떻게 하셨어요? 석진이 웃었습니다. 영수가 찾았어. 병원 CCTV에 너가 나를 부축하고 있더구나. 아, 민호야, 고마워. 그때 구해줘서. 아니요. 당연한 일인데요. 아버지인 줄 알았으니까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넌 아빠인 줄 알면서도 경고장이 무서워서 말 못하고 그냥 구해주고 갔구나. 네. 그래도 아버지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었어요. 민호야. 네. 사랑한다. 민호는 전화 너머로 울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사랑해요. 석진은 궁금했습니다. 민호가 3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석진은 사설탐정에게 의뢰했습니다. 민호의 지난 3년간 동선을 조사해줘.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석진이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민호가 배달한 장소들이었죠. 모두 석진 그룹 본사 반경 2km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어요. 김민호 씨는 3년간 이 구역만 배달했습니다. 다른 구역은 수입이 20%더 높은데도요.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 구역만? 그리고 회장님, 이걸 보세요.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시간대별 기록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본사 앞 도로를 통과했습니다.
3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석진은 숨이 멎었어요. 매일?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폭염에도 3년간 모두 6시에 그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석진은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호가 날 보려고.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응? 회장님 차량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매일 저녁 6시에 회사를 나가셨더라고요. 석진은 기억했습니다. 1년 전부터 습관이 생겼었어요. 저녁 6시에 회사를 나가는 거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럼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6시 회장님 차와 민호 씨 오토바이가 같은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3년간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쳐갔구나. 석진은 즉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지금 시간 있어?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석진이 파일을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 민호가 파일을 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떻게 이걸? 사설탐정이 조사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해요. 아니야. 민호야, 왜 우리 회사 근처에서만 일했어?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고. 응. 그래서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어요. 매일 6시에 아버지 차가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너가 할 수 있는 전부였구나. 네. 편지는 거절당했고 경고장까지 받았고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석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매일 6시에 창문으로 배달 오토바이들을 봤단다. 민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 저 중에 혹시 내 아들이 있을까 싶어서 매일 봤어. 3년간 너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아버지 차를 매일 봤어요. 멀리서. 석진이 말했어요. 우리 매일 서로를 스쳐갔구나. 3년 동안. 네. 둘 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매일 저녁 6시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스쳐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석진이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민호야, 여기 또 다른 기록이 있어. 뭔데요? 2023년 4월. 2년 반 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석진이 읽었어요. 교통사고 날 뻔한 날이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석진이 민호를 봤어요. 그날 얘기 좀 해줄래? 민호는 숨을 깊이 쉬고 말했습니다. 편지 보내기 1달 전이었죠. 6시에 본사 앞을 지나갔어요. 그때 회장님 차가 나오는 게 보였어요. 응, 저는 너무 보고 싶어서 오토바이 타면서도 차를 쳐다봤어요. 저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앞차가 급정거했어요. 저는 정신이 팔려 있어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어요. 회장님 차 바로 앞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가까스로 중심 잡았지만 석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차 앞에서 오토바이가 휘청거렸었어요. 내가 차에서 내렸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내리셔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 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아버지를 봤어요. 손 닿을 거리에
석진도 울었습니다. 나도 너 얼굴을 봤어. 그런데 그냥 배달 라이더로만 생각했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는데 저 청년 눈빛이 그랬는데 저는 그날 밤 울었어요. 응, 이렇게 가까이. 아버지가 손 내밀어 주셨는데 말을 걸 걸 그랬어요. 아니, 이미 편지를 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석진이 민호를 안았어요. 그때 우리 이미 만났었구나. 2년 반 전에 탐정 보고서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민호야, 작년 내 생일. 뭐 했어?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CCTV에 찍혀 있더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석진이 CCTV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년 석진 71번째 생일 밤이었어요. 본사 앞 벤치에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앞에 놓고 촛불을 켜고 있었어요. 석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이게 민호가 울면서 말했어요. 작년 아버지 생일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날짜를 봤어요.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혼자서? 네.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본사 앞 벤치에 앉아서 촛불 켜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만나지도 못하지만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석진은 오열했습니다. 너가 그날 밤 거기 있었구나. 네.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나머지는 지나가는 노숙자 아저씨들께 나눠줬어요. 저도 선물 받은 거니까 나눠야죠. 석진은 민호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나는 회사에서 파티하고 있었어. 임원들과 축하받고 하지만 공허했어. 뭔가 허전해. 서구가 없어서 그랬는데 아버지, 넌 밖에서 혼자 아빠 생일 축하하고 있었구나. 민호가 석진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혼자 축하하는 것도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 석진은 한참을 민호를 안고 있었어요. 다음 생일엔 너가 옆에 있어줄 수 있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옆에 있을게요. 그날 저녁 석진은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김철수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김 기사, 네, 회장님. 내가 서구를 찾았어. 김 기사의 핸들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야. DNA 검사까지 했어. 방금 전에 만나고 왔어. 김 기사는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입니까? 정말로. 석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찾았어. 30년 만에. 김 기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가 30년을 함께 찾았잖습니까? 사설탐정 사무소 100군데 넘게 다니고 매년 생일날 백화점 가시는 거 보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고마워, 김 기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김 기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도련님, 어떤 분이십니까? 착해. 정말 착한 아이야. 배달일하면서 3년 동안 날 찾았대. 3년? 응. 매일 저녁 6시에 회사 앞을 지나가면서 날 봤대. 멀리서. 김 기사는 또 울었습니다. 도련님께서 그렇게. 며칠 후 석진은 김 기사와 민호를 만나게 했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김 기사가 민호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도련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도련님이라니요. 저 그냥 배달 라이더인데요. 김 기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어렸을 때 제가 유치원 데려다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3살 때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게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김 기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매년 생일날 우시는 거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백화점 앞 벤치에서 혼자 케이크 촛불 켜시는 거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것밖에. 민호가 김 기사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김 기사가 울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웃으실 수 있겠네요. 도련님이 돌아오셨으니. 석진이 두 사람을 보며 웃었어요. 그래, 이제 웃을 수 있어. 그날 밤 석진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매일 저녁 6시마다 서로를 스쳐갔던 시간들. 석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민호야, 우리 참 바보 같았지.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서로 그리워하면서 석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내일 저녁 6시에 회사 앞에서 만나자. 이번엔 스쳐가지 말고 같이 걷자.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아버지. 꼭 갈게요. 사랑해요. 석진은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민호야. 석진은 민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와보면 알아. 민호는 석진의 집으로 갔어요. 큰 저택이었죠. 석진이 민호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한방 앞에 섰어요. 이 방, 기억나니? 네, 저번에 봤어요. 제 방이라고 하셨죠? 석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먼지도 다 치웠죠. 정리했어. 너가 언제든 쓸 수 있게. 민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로봇 장난감들. 고마워요, 아버지. 석진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호야, 오늘 너의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민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요?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가 죽기 전에 너한테 남긴 게 있어. 석진은 서재로 갔습니다. 민호가 따라갔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석진이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죽기 직전에 남긴 거야. 28년간 한 번도 못 봤어. 볼 수가 없었어. 너 없이 어떻게 보겠어. 오늘 너와 함께 보려고. 민호도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응. 석진은 TV에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했어요.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깜빡거렸어요. 그리고 아내 은혜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죠. 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숨이 멎었어요. 엄마였습니다. 33년 만에 처음 보는 엄마의 얼굴이었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서구야, 엄마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혜가 계속 말했어요. 너가 이 영상을 본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장실만 안 갔어도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미안해, 서구야. 민호는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아니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근데 서구야, 엄마는 매일 꿈에서 너를 만났어. 너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크는 꿈. 내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어른이 되는 꿈. 꿈에서는 너가 항상 웃고 있었어. 엄마, 엄마가 못해준 거 많지? 생일 축하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운동회도, 첫 친구도, 첫사랑도. 엄마가 다 놓쳤지. 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서구야, 엄마는 널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너는 엄마 마음속에서 계속 자랐어. 지금도 엄마 가슴속에 너가 살아있어. 민호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평생 널 찾을 거야.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엄마보다 훨씬 더 오래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빠를 믿어. 석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못 본 너의 모습, 아빠한테 많이 보여줘. 엄마 대신 아빠를 사랑해줘. 아빠는 정말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민호가 화면을 향해 말했어요. 네, 엄마, 아버지 사랑할게요. 은혜가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서구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건강하게 자라렴. 행복하렴. 아빠랑 행복하렴. 화면이 꺼졌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저 잘 컸어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했어요. 석진도 28년 만에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찾았소. 우리 서구, 민호, 찾았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석진이 멈췄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맞죠?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호야, 서구야, 아빠야. 민호가 말했어요. 엄마가 아버지 사랑하라고. 그래, 엄마가 우리 둘을 이어줬어. 석진이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도 석진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며칠 후 조카 태호가 석진을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의심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태호가 민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민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사실 제가 변호사랑 상의했습니다. 민호가 긴장했습니다. 상속 포기 요구하려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호 씨 권리 찾아드리려고요. 30년치 상속분까지 제대로 계산했습니다. 민호가 놀랐어요. 전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가족이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제가 욕심부렸던 거 부끄럽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배달 일은 계속 하고 싶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래, 좋아. 그리고 천천히 아버지 회사도 배우고 싶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석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미 아빠한테 큰 도움이야. 돌아와줘서. 며칠 후 석진은 고아원 원장 이순희를 만났습니다. 원장님, 순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은팔찌를 숨긴 거. 석진이 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장님, 법적으로는 증거물 은닉이지만 순희가 떨었어요. 하지만 30년간 민호를 키워주셨잖아요. 착한 아이로. 회장님,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평생 민호를 잘 봐주세요. 두 번째 어머니로. 순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그 아이를. 나중에 민호가 순희를 만났어요. 원장 선생님, 민호야. 민호가 순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미안해. 은팔찌를 숨긴 거. 괜찮아요. 결국 그 덕분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아니, 엄마. 두 번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순이가 민호를 꼭 안았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민호. 그날 저녁 석진은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호야, 행복해?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석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앞으로 우리 많은 시간 함께하자. 네, 아버지. 천천히 가자. 급하게 안 해도 돼.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석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밤 석진은 아내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민호와 함께요. 여보, 민호 데리고 왔소. 우리 아들.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서구. 아니, 민호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왔어요. 석진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웠어. 민호한테 비디오 남겨줘서. 그것 덕분에 우리 완전히 가족이 됐소.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석진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나 봐. 민호 왔다고. 민호도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잘 모실게요. 부자가 함께 절을 했습니다. 긴 절이었어요. 30년의 시간을 담은 절이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3일만요. 나머지 이틀은 회사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박영수가 교육 담당이었어요. 비서실장에서 물러난 후 민호를 가르치는 게 영수의 일이었죠. 도련님, 이 부분 좀 가르쳐 드릴까요? 영수 선생님, 고마워요. 민호는 영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실장님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요. 영수는 그 호칭이 좋았어요. 속죄의 기회였으니까요.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민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도련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도련님은 좀 그냥 민호라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석진은 민호가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걸 존중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천천히. 아빠는 기다릴게. 고마워요, 아버지. 민호는 고시원도 계속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4일은 거기서 자고 3일은 석진 집에서 잤어요. 언젠가는 완전히 이사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천천히. 석진은 이해했습니다. 괜찮아. 너의 속도대로. 법적으로도 정리가 됐어요. 호적 등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김민호로 살게요. 33년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다만 부칠란에 강석진이 추가됐습니다. 강석진 회장님의 아들인 김민호. 이게 저예요. 그리고 5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34번째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에겐 생애 첫 생일 파티였습니다. 석진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민호야, 생일에 뭐 하고 싶어? 그냥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돼요. 파티하자. 작은 파티. 파티요? 응. 가족들이랑. 너 친구들도 부르고. 민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생일 파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더 해야지.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석진은 새벽부터 일어나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철수 기사가 물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들 생일 케이크는 아빠가 만들어야지. 석진은 서툴게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초코 케이크였어요. 민호가, 아니 서구가 좋아하던 초코 케이크요. 모양은 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석진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호 가족이 왔어요. 박영수도 왔고요. 이순희 원장도 왔습니다. 김철수 기사, 회사 임원들, 그리고 민호의 고아원 친구들도 왔어요.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들 왜? 석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생일 파티야. 너의 첫 생일 파티.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거실에는 큰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어요. 음식도 가득했죠. 그리고 가운데에는 석진이 만든 초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촛불 34개가 꽂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응, 서툴지만 정성은 가득해. 민호는 케이크를 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꿈꿨던 순간이에요. 불이 꺼졌어요. 촛불에 불이 켜졌습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호 씨 생일 축하합니다. 민호는 생애 처음으로 둘러싸여 축하받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석진이 민호 옆에 섰어요. 민호야, 소원 빌어. 민호는 촛불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아버지도 찾았어요. 가족도 생겼어요. 촛불을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석진이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이거. 민호는 그 수첩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30년간 쓴 수첩이었죠. 석진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4번째 생일. 민호야, 처음으로 함께 축하하는구나.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석진이 수첩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너 거야. 아빠가 30년간 너한테 쓴 편지. 민호는 수첩을 받아 가슴에 안았어요. 평생 간직할게요. 아버지, 석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 앞에서 직접 쓸 수 있어서 행복해. 파티가 끝난 후 석진과 민호는 단둘이 발코니에 나왔습니다. 민호야, 행복해? 네, 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석진이 하늘을 봤어요. 엄마도 보고 있을 거야. 우리 민호 첫 생일 파티. 민호도 하늘을 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별이 반짝였어요. 석진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네. 다음 날 석진과 민호는 함께 은혜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생일 다음 날이었어요. 여보, 민호 데리고 왔소. 어제 민호 생일이었소. 생애 첫 생일 파티를 했소. 민호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당신도 봤을 거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생일 축하받았어요. 생애 처음으로 민호가 손목에 은팔찌를 풀었어요. 엄마가 주신 거 33년 동안 잘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돌려드릴게요. 민호가 은팔찌를 산소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것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덕분에 아버지 찾았어요. 석진도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고마웠어. 민호한테 비디오 남겨줘서, 우리를 이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석진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나 봐. 민호도 웃었어요. 네,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잘 모실게요. 부자가 함께 오래절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석진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배달 계속하고 싶으면 하고, 회사 일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아. 고마워요, 아버지. 민호야, 중요한 건 너가 행복한 거야. 그게 아빠한테 제일 중요해. 민호가 웃었습니다. 저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랑 함께여서. 그날 밤 석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수첩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민호와 함께하는 첫날. 오늘부터 새로운 수첩을 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민호가 있다. 행복하다. 석진은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소? 우리 민호, 우리 서구, 정말 잘 컸소. 며칠 후 석진은 회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김민호를 석진그룹 이사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천천히 배우면 돼. 너의 자리는 여기 있어. 민호는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가르쳤죠. 도련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영수 선생님. 영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막았던 도련님을 이제 가르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민호는 여전히 주 3일은 배달 일을 했어요. 제 일이니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석진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어느 날 민호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석진 집으로 왔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넷은 여기서 잤으니까요. 아버지, 다녀왔어요. 고생했어. 씻고 와. 저녁 준비했어. 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석진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행복해? 민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석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30년을 찾았어. 30년의 공백은 메울 수 없어. 하지만, 네.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잖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네, 아버지. 평생 함께 있을게요. 석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날 밤 민호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구 방이었어요. 이제는 민호 방이기도 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 33년을 혼자 살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족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어요. 태호 형도, 영수 선생님도, 순이 엄마도, 김 기사님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잠들었어요. 석진도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아들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방 하나 건너편에 민호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석진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소. 서구를 찾았소. 이제 편히 쉬시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가족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처럼 33년이 걸려도 석진처럼 30년을 기다려도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서로를 스쳐가고 있을지 몰라요. 매일 6시에 같은 길에서 용기 내세요. 한 발만 더 다가가 보세요. 운명은 기다려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30년의 공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채워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제 웃고 계실 거예요. 잘했어. 잘 찾아왔어. 행복하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